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픽 2 어휘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토픽 2에 맞는 중급, 고급 단어의 한자, 어원을 가지고 어휘를 확장하는 수업입니다.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재미있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이 천지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수업도 천지인으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열심히 공부해봐요.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단어는 천입니다. 천은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은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쓰는 그런 단어이고, 천은 하늘에 좀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늘 밑에 사람이 두 손으로 하늘을 받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글자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하늘을 먼저 이렇게 그리시고 하늘 밑에 사람이 이렇게 하늘을 받들고 있는 모양을 그리시면 이렇게 천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자, 여러분이 미리 알고 있는 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천재 아시죠? 네,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이에요. 천은 하늘이라는 뜻인 거 알고 있고요. 재는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재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그 뜻은 지니어스, 천재라는 뜻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네, 천사예요. 천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사는, 여러분 사는 심부름꾼,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대사관, 한국 대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네, 크다란 뜻이에요. 큰 심부름꾼, 네, 한국의 큰 심부름꾼 해서 한국 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카자흐스탄에서 다른 나라로 한국으로 대사를 이렇게 파견해요. 네, 카자흐스탄의 심부름꾼 메신저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늘의 심부름꾼, 하늘의 메신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엔젤이에요. 천사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크게 볼 단어는 바로 천국이에요. 자, 어떤 분은 이미 추측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천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국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 중국, 미국 하고 이렇게 나라 이름 다음에 국이 나오죠. 이때 국은 나라, 네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곧 우리가 말하는 heaven, 파라다이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시네마 천국이에요. 네, 여러분 시네마 천국이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감동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시네마 천국이에요. 영화를 사랑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천국의 계단. 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에요. 옆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실 수 있어요. 자, 천국의 계단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여서 선생님도 아직도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좀 오래된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국에 가시면 김밥 천국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네, 식당 이름이 김밥 천국이에요. 어떤 가게인지 아시겠죠? 네, 김밥을 파는 가게예요. 그런데 김밥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종류도 많아요. 진짜 김밥들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식당 이름을 김밥 천국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알바 천국. 네, 여러분, 알바 천국은 뭐일 것 같아요? 네, 아르바이트 천국이에요. 네, 파타임 잡이 너무 많아요. 여기 와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떤 잡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는 잡지 이름이 알바 천국이에요. 그럴듯하지요? 일자리 천국. 네, 일자리 천국은 뭘까요?
네, 일자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직업, 직장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요. 직업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잡지나 신문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겠죠. 그때 그 사이트 이름 그런 것을 일자리 천국이라고 해요. 만약에 또 어떤 나라에 일자리가 많아요. 만약에 한국에 직업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할 때도 한국은 일자리 천국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자리 천국이란 말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주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천국에 갔어. 그 사람 천국에 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갔다는 뜻은 뭘까요? 하늘나라에 갔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천국에 갔어 하면 그 사람 죽었어.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볼 단어는 천당이라는 단어예요. 네, 이제 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당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학당, 식당, 강당, 서당. 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당은 집, 하우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당 하면 하늘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헤븐, 파라다이스, 조금 전에 배운 천국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왠지 천국은 어떤 나라의 개념이고 천당은 집의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두 단어 천국과 천당은 같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생활에서 천당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한국의 증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네, 오고 갔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한국의 증시는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식, 증시.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게 주식이죠. 자, 주식이 올라갔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럴 때는 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당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내려갔어요.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 괴로워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기분도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증시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라는 말은 한국의 주식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프로포즈. 네,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프로포즈를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천당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무래도 이 프로포즈를 거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쁘고 힘들죠?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남자가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하는 것에 따라서 기분이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을 천당과 지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당, 나쁜 일이 있었어요. 지옥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볼 단어는 악천후예요. 네, 여러분, 악이라는 단어는 아주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악마, 데블이죠. 악당, 빌런이에요. 영화에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악당, 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악은 나쁘다라는 뜻이고 천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후는 기후라는 뜻이에요. 날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쁜 하늘 날씨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주 나쁜 날씨를 우리가 악천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여기 도시에, 여기 서울에, 여기 누르술탄에 날씨가 안 좋아요, 날씨가 흐려요 할 때 악천후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통 나쁜 날씨는 그냥 날씨가 나빠요, 날씨가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허리케인 아시죠? 허리케인, 홍수, 가뭄, 눈보라, 폭풍, 폭우, 뭐 토네이도, 이런 것처럼 아주 날씨가 진짜 안 좋아요. 생명이 위험할 만큼 날씨가 안 좋아요. 그럴 때 악천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에서 악천후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악천후 때문에 또 악천후로 인해 뭐가 연기됐어요, 취소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오늘 비행기가 뜰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장마예요. 폭풍이 불었어요. 그러면 악천후 때문에 비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악천후로 그 야구 경기가 연기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그 경기는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개최될 것이다. 네, 악천후, 날씨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나쁜데도 계속 그 경기를 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도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단어는 천부적이라는 단어예요. 자, 천은 하늘이라는 뜻 이제 알아요. 부는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give라고 하고, 좀 어려운 단어, 쉬운 말로는 주다, 어려운 단어로는 부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책임을 주다, 책임을 부여하다. 그리고 공부를 너무 잘 했어요. 그래서 상을 줘요. 상을 부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다 쉬운 말, 부여하다 어려운 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적이라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단어예요. 적이라는 단어는 그것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그런 성격을 띠는 것, 그것과 관계된 것,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이 준 그런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천부적인 목소리. 그 사람은 천부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을 천부적으로 잘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막 노력해서 얻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준 그런 아름다운 목소리. 그럴 때 천부적인 목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런데 그것이 막 이렇게 연습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런 재능이 아니에요.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준 그런 재능이에요. 그럴 때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참 잘할 때, 와, 너무 기가 막히게 너무 잘해요. 그럴 때도 천부적으로 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악에 천부적 재능이 있다. 자, 어떤 여자가 그 음악을 너무 잘하나 봐요. 그래서 음악에 천부적 재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악 대신에 미술, 여러분, 달리기, 요리, 뭐 공부, 운동, 외국어, 한국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그냥 그냥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발음도 너무 좋고, 단어도, 그리고 문법도, 말할 때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이런 사람은 노력보다는 그냥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느낌이 들 때 그 사람은 한국어에 천부적 재능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 할 때 그 어떤 일에 천부적 재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천하. 네, 여러분. 천 밑에 하가 있어요. 하는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하철 아시죠?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밑에 있는 전철, 땅 밑에 있는 어떤 차 해서 지하철이에요. 그 다음에 임금, 왕과 신하. 신하는 임금, 왕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는 무엇 무엇 아래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 아래에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이 세상이에요. The world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하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천하의 절경. 절경은 풍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풍경이 아름다워요 해서 절경이라고 해요. 절경이면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절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여러분 천하의 절경이라는 말을 붙이면 와 진짜 멋있는 풍경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보이시나요? 멋있죠? 이런 풍경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에 한 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런 풍경을 보시면서 와 천하의 절경이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가라 폴, 나이가라 폭포라는 그런 어떤 멋진 풍경을 볼 때 천하의 절경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천하장사예요. 천하는 세상이란 뜻이고 여러분 장사는 아주 strong person, 아주 힘이 센 사람을 천하장사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선생님이 뭐 아주 무거운 걸 들었어요. 선생님이 냉장고를 번쩍 하고 들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진짜 힘세요. 라고 말할 때, 와, 우리 선생님은 천하 장사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힘이 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뽀빠이. 네, 뽀빠이는 파파이스 천하 장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국에는 씨름이라는 그런 운동, 옛날 전통 운동이 있어요. 자, 여러분, 1번 그림이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매년 한국에서 이 씨름 대회가 있어요. 이 씨름 대회에서 1등한 사람. 자, 이 씨름은 힘이 세야 돼요. 그래서 이 씨름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을 우리가 천하장사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사진에 백두장사, 천하장사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이 아마 이 씨름 대회에서 1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강호동 아시죠? 아는 형님. 네, 아는 형님에 나오는 개그맨 그 코미디언 강호동도 사실은 씨름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1등을 많이 해서 천하장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천하장사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주 힘이 센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씨름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을 천하장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천하무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적은 에너미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어떤 운동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무적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invincible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잘해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시합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천하무적이라고 해요. 세상에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질 수가 없어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아주 요즘에 힘이 센 사람 누가 있을까요? 슈퍼맨. 슈퍼맨은 너무 힘이 세요. 천하무적이에요. 그리고
아이언맨도 천하무적이에요. 뭐 캡틴 아메리카도 천하무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축구에서는 메시 선수가 축구를 너무 잘해요. 그 사람이 너무 잘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축구 경기를 해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메시는 천하무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천하태평이에요. 자, 평하면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태평은 너무너무 평안하다, 평화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 평화로워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임금님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세상이 평화롭다라는 말로 천하태평이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예전에는 좋은 말이었어요. 왕이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삶을 잘 살아서 천하태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조금 뜻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힘들어 하는데 혼자 어떤 일에 관심이 없어요. 걱정도 안 해요. 그럴 때 놀리는 말로 아우 저 사람은 천하태평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하태평한 모습, 천하태평해요, 천하태평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딸이 밤 11시, 12시가 됐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걱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엄마가 왜 딸이 아직 안 돌아오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엄마는 막 걱정해요. 그런데 아빠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아빠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를 보면서 당신은 걱정도 안 돼요? 천하태평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무딘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약간 야단치는, 약간 놀리는 말로 천하태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천문학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문은 공부하다, 연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학은 학문, 사이언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연구하는 학문, 하늘의 별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astronomy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른쪽에 사진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주 특별한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전공도 있어요. 천문학과. 네, 이런 과는 조금 특별하지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천문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는 천문학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문학적 숫자. 네, 여러분, 여기 숫자가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요? 천문학적 숫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문학적인 가격. 네,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달러가 있어요. 미국 돈이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 돈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을 읽을 수도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네, 100 밀리언이에요. 와, 이거는 너무 돈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많아요 할 때 천문학적인 숫자, 천문학적인 가격, 천문학적인 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올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얼마를 벌었어요? 네, 10 밀리언을 벌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10 밀리언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번에 선생님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많거나 가격, 돈이 많을 때 우리가 천문학적인 숫자, 가격, 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너무 멀어요.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금리. 금리라는 말은 interest, 이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선생님 마우스가 조금 이상해서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은행에서 여러분에게 매달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줘요. 그 이자, 인터레스트가 금리예요. 금리가 천문학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아마 금리를 10% 주나 봐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 그 만 원에 대해서 금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너무 높을 때 금리가 천문학적으로 높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천연이에요. 자, 천 다음에 연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그러하다, 그래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자연, 당연하다, 우연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천연하면 여러분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것, 자연 하늘 그대로의 그런 상태를 천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단어를 사용할 때 천연가스라고 얘기해요. 내추럴 가스예요. 그냥 사람이 거기다가 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천연적으로 원래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이 단어는 우리가 쓰기 독도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섬, 동물, 식물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 기념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천연 자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든 그런 자원, 리소시즈예요. 천연 자원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석탄, 콜 있고 석유, 네, 포트롤 있고, 네, 그리고 여러분 바람으로 전기 만들어요. 네, 그것도 천연 자원이에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천연색, 내추럴 컬러예요. 이 색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그런 색깔이에요. 천연 화장품. 네, 화장품인데요. 어떤 뭐 케미컬, 화학 약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과일, 식물, 자연에서 만든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천연 화장품, 천연 비누, 천연 샴푸, 네, 천연 비누 두 가지가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천연 재료, 천연 비타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천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오가닉, 유기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화장품은 오가닉 화장품이에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천연 화장품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천연적인 것, 천연적인 방법, 천연적인 성분 우리가 이렇게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울 단어는 선천적이라는 단어예요. 네, 이때 선이라는 단어는 먼저, before, in advanc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여러분 선약, 먼저 약속한 게 있어요. 선약이 있어요. 다음 선배, 우선. 네, 이 단어들을 보면 선이라는 단어가 먼저라는 뜻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늘에서 만든 것, 그런 것. 자,
우리 지난번에 천부적 배웠었어요. 하늘이 준 그런 것, 하늘이 준 재능. 똑같아요. 먼저 하늘에서 준 것. 그래서 선천적, 네, 천부적, 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사용하는 단어 용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천부적은 보통 좋은 것일 때 사용해요. 그런데 선천적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천적 언어 능력. 네, 언어를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그리고 아랍어까지 언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그 언어에 소질이 있어요, 언어에 재능이 있어요 할 때 선천적 언어 능력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천적 언어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천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부적 언어 능력이 있어요. 네, 같은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선천적 질병. 질병, 아파요. 이 사람은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픈 게, 그 병이 태어나서 생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늘이 먼저 준 그런 질병이에요. 그럴 때 선천적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받은 뭐 유전적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심장이 안 좋아요. 뭐 뇌가 안 좋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선천적 질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나쁜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천부적 질병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천부적은 좋은 일일 때만, 아주 좋은 재능, 좋은 그 다음에 능력일 때만 사용해요. 그런데 선천적은 이렇게 질병, 아픈 거, 나쁜 거 할 때,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선천적 불구예요. 자, 여러분, 불구는 조금 이렇게 disabled person이에요. 태어날 때 손이 없어요. 태어날 때 다리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잘 걷지를 못해요. 하고 이럴 때 disabled person을 선천적 불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키는 선천적으로 정해진다. 네, 여러분.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키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태어나서 도 잘 먹으면 키는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키는 선천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고기도 잘 안 먹고 우유도 잘 안 먹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부모님이 키가 아주 크세요. 그래서 선생님도 키가 커요. 그럴 때, 선생님 키는 선천적으로 정해졌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부모님은 작아도 태어나서 우유, 뭐 고기 그런 거 잘 먹으면 또 키가 커졌어요. 그럴 때는 선천적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는 음악에 선천적인 재능이 있다. 네, 괜찮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그는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 선천적 배웠으면 이제 후천적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나요? 네, 선은 먼저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후는 나중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후배, 후회, 나중에 후회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천적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후천적은 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얻어진 것, 태어난 다음에 생긴 것, 그것을 후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선천적과 반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선천적 언어 능력.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잘했어요. 그런데 후천적 언어 능력 하면 이 사람은 태어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언어에
재능이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선천적 질병, 네, 후천적 질병. 이 사람은 나중에 태어나서 아팠어요. 그러면 후천적이에요. 후천적 불구. 나중에 태어나서 어떤 사고로 이 사람이 불구가 됐어요. 그럴 때 후천적 불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키는 후천적으로 정해진다. 네, 괜찮아요. 그는 음악에 후천적인 노력으로 재능이 생겼다. 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낙천적.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 낙이라는 단어는 즐기다, 즐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단어 오락, 네, 이 락이 앞으로 가면서 낙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오락, 여러분 오락실 아시죠? 네, 즐거운 거, 기분 좋은 거 할 때 오락이라고 해요. 쾌락, 낙원, 파라다이스, 네, 즐거움이 있는 정원, 공원 해서 낙원, 파라다이스, 안락사, 네, 즐겁게 죽는 거예요. 편안하고 즐겁게 죽는 거 안락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낙은 즐겁다,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준 걸 다 즐거워하는 사람, 네, 그런 것을 optimistic, 뭐든지 좋고 즐겁게 보는 것, 그것을 낙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낙천주의, optimism, 뭐든지 다 좋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즐겁게 보는 그런 생각을 낙천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을 낙천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낙천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낙천적인 사람을 좋아한다. 네, 항상 즐겁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라는 뜻이에요. 그는 항상 낙천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낙천적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별천지. 네, 여러분, 별은 특별하다, 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different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별, 특별, 차별, 별도의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해서 다르다라는 뜻이고, 천은 하늘, 지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하면 그냥 세상, 아까 말한 천하하고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른 세상, another world,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 어떤 집, 어떤 장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 어떤 도시, 어떤 나라, 어떤 식당, 어떤 카페, 여러분 어떤 장소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별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겨울에 여기 누르술탄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세요. 네, 바다가 있고 섬이 있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르술탄에서 겨울에 이 섬에, 이 몰디브에 여러분이 여행을 갔어요. 자, 여러분이 이 몰디브에 도착해서 와, 여기는 별천지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 그것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좋은 다른 곳을 이야기할 때 별천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카페에 갔어요. 카페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와, 여기는 아주 별천지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호텔에 갔어요. 5성급, 5스타 갔어요. 와, 여기 별천지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친구 집에 갔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세상에 수영장도 있고 뭐 하여튼 너무 좋아요. 집이 너무 좋을 때 와, 별천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별천지에 온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좋은 장소에 갔을 때 별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천재지변. 천재지변은 자 여러분 이제 천 하늘이에요. 재는 우리가 재앙, 재난, 화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어로 재난을 disaster라고 이야기해요. disaster. 그래서 여러분 재난, disaster. 재난하고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선생님도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재난은 아주 나쁜 거, 디제스터래요. 아주 불도 나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나쁜 일이 생겼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 재난이에요. 아까 별천지 할 때 지는 땅이라고 했죠. 변은 변하다, 체인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늘이 재앙, 재난, 하늘이 난리가 났어요. 땅도 변했어요라는 뜻으로 내추럴 디제스터를 천재지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재지변에는 아까 우리가 말한 홍수, 지진, 폭우, 토네이도 이런 것을 천재지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여행사 비행기를 예약했을 때 거기 계약서에 천재지변으로 비행기가 안 뜰 때는 네, 이것을 환불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계약서에 천재지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천재지변을 대비하다, 겪다, 천재지변을 당하다, 예측하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천재지변 때문에 비행기가 안 떴어요. 비행기가 취소됐어요. 천재지변에 의한 뭐 그런 불행, 천재지변으로부터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전액 모든 돈을 환불합니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요. 천생연분. 네, 여러분. 천생연분.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자, 천, 생은 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일, 발생할 때 이 생은 그런 일이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분. 네, 연분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자, 우리 인연, 커넥션, 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도에서는 카르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부가 됐을 때 다 인연이 있어서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카르마가 있어서 부부가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카자흐스탄에 와서 여러분을 만난 것도 다 이런 인연, 카르마가 있어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연분,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만들어준 그런 연분이에요. 얼마나 잘 맞겠어요. 그래서 아주 잘 맞는 그런 부부를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치 made in heaven. 어떤 커플이 있어요. 남자 여자 커플이 있는데 너무 잘 맞아요.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고 둘이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천생연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저는 천생연분을 만났어요. 저는 천생연분을 찾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해요. 자, 피터와 주디라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럴 때 피터와 주디는 천생연분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남자친구하고 둘이 뭘 하는데 너무 잘 맞아요. 생각이 똑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천고마비. 네, 여러분, 천, 하늘, 고는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해요. 비는 살찌다, 뚱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뚱뚱하다를 어려운 말로 비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늘이 높고 말이 뚱뚱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이 높고 말이 뚱뚱하다? 네, 가을이에요.
자, 여러분, 가을에, 한국에서는 가을에 날씨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가을에 하늘이 파래요. 다른 때도 파랗지만 가을에 하늘이 특별히 파랗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을에 하늘이 높아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는 여러분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과일도 많고 곡식도 많고 가을에는 이렇게 수확을 하기 때문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죠. 그래서 사람도 뚱뚱해지고, 네, 말도 뚱뚱해지고, 다 가축도 동물들도 다 뚱뚱해져요. 그런데 왜 말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도 뚱뚱해지는데 어쨌든 하늘이 맑고 하늘이 높아져서 날씨도 좋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들 뚱뚱해지는 계절이에요 해서 천고마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고마비는 그냥 가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와, 천고마비 가을이 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저 사람 수준이 있어요. 저 사람 수준이 너무 높아요 라는 그런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부터는 가을을 이야기할 때 천고마비를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천고마비의 계절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가 제로예요. 네, 이 말은 한국의 한 연예인이 말해서 아주 유행하는 말이 됐어요. 네, 여러분, 너무 배고픈데 다이어트 때문에 막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여자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에이,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요. 그런 뜻이에요. 천주교. 자, 여러분, 천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왕, 임금, 로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주인, 주부,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교는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왕을, 주인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네, 캐톨리시즘, 캐톨릭 처치를 우리가 천주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천주교 성당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교황, 네, 교황님이 계세요. 이런 종교를 우리가 천주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녀의 모태신앙은 천주교다. 그녀가 모태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그 여자를 임신했을 때부터 그 여자는 천주교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녀의 모태신앙은 천주교다라고 이야기해요. 난 너희들이 천주교 신자인 줄 몰랐어. 자, 이렇게 천주교를 믿는 사람을 신자, believer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천주교를 믿어요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천주교 신자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하늘과 관계 있는 단어들을 배웠어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네, 그런데 단어가 너무 많아서 어지럽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그냥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배운 단어들을 복습할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씩 단어들을 옮기고 클릭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것을 보실 때마다 이건 무슨 뜻이었지? 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재, 천사, 천국, 천당, 악천후, 천부적, 천하, 천문학,
천연, 선천적, 후천적, 낙천적, 별천지, 천재지변, 천생연분, 천고마비, 천주교. 네, 어떠셨어요? 자,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나중에는 저절로 단어가 외워질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토픽 어휘 수업에는 숙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배운 단어들 세 개 이상을 가지고 문장을 써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선생님 왓츠앱으로 보내주세요. 네, 이거는 숙제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 해도 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배운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그 단어의 쓰임이나 단어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왓츠앱으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그 문장들을 보고 틀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을 고쳐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자유롭게 하세요. 자, 우리 오늘 첫 시간 토픽 어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